서브이십니다. 개미들은 왜 금리 상승기에 물타기를 해서 망할까? 연준이 금리를 올리자 나스닥 성장주들이 우수수 떨어졌죠. 반면에 경기 방어주들은 조금 떨어지거나 오히려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주가가 오른 경우도 있습니다. 주식은 성장주와 성장이 끝난 기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장주는 판과 같은 인터넷 기업을 말하고요. 그리고 성장이 끝난 기업은 맥도날드, 코카콜라와 같은 식음료, 통신, 유틸리티, 정유 등과 같은 전통 산업입니다. 이렇게 성장주와 성장이 끝난 주를 나누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기업은 매년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성장이 정체되거나 역성장하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고 결국은 파산하게 되겠죠. 그래서 성장주는 앞으로 엄청난 성장을 거둘 수 있다고 밝은 청사진을 보여줘야 됩니다. 만약 이렇게 성장하는 것이 기업 실적 발표에서 보여지면 주가는 더 오르고 더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겠죠. 페이스북이 성장할 때 엄청난 비용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왜냐하면 광고 등을 비롯한 돈 버는 캐시카우는 당시 없었죠. 광고가 효과가 있으려면 많은 사용자가 필수입니다. 그러나 매년 엄청난 양의 데이터 센터를 개설해야 돼서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만 이렇게 데이터 센터를 개설하는 것은 그만큼 사용자가 늘어난다는 것이니 앞으로 광고 시장의 공룡이 될 수 있다는 비전을 보여준 것입니다. 따라서 페이스북의 성장성을 보고 벤처 캐피탈 등 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빌릴 수가 있었죠. 그렇다면 성장이 끝난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년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것을 보여줘서 망하지 않을 기업이라는 것을 확신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볼 때 현금 흐름을 재무제표에서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겠죠. 이 두 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부채입니다. 세계 1등 기업은 애플도 1등 기업인 애플도 부채가 있습니다. 기업의 부채는 영구채가 아닌 만기가 있는 부채입니다. 따라서 만기에 부채를 상환하거나 연장하지 못하면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기에 왔을 때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부분은 신규 채권을 발행해서 기존의 부채를 갚으면서 만기를 연장합니다. 그런데 만약 만기가 돌아왔을 때 금융위기와 같은 공황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이 우량하지 않다면 신규 채권을 사려는 수요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파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 코로나 위기 때 정크본드 스프레드가 치솟은 것이죠. 그러니까 쓰레기 주식, 그러니까 회사채의 이자율이 올랐다 얘기입니다. 즉 불량 기업이 발행하는 부채인 정크본드는 아무도 사지 않으려고 해서 이자율이 엄청 오른 것이죠. 그러나 공황과 같은 때는 시중에 돈이 마르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투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공황의 재무구조가 탄탄하지 않는 기업들은 파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준은 공황 같은 위기 상황에 이자율을 낮추고 돈을 풀어서 기업을 살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업이 한꺼번에 파산하면 은행도 연쇄 도산하면서 금융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어떤 기업이 위험합니까? 돈은 벌어들이지 못하지만 앞으로 크게 성장할 청사진만 보여준 기업입니다. 한마디로 성장주죠. 왜냐하면 공황과 같이 시중에 돈이 마를 때 벤처캐피탈이나 시중은행 등은 성장주의 유동성을 줘야 하지만 자신들도 여유가 없습니다. 시중은행들은 금리가 오르면 좋을 것 같지만 금리가 오른 만큼 부채를 못 갚는 부실도 늘어납니다. 따라서 돈을 못 갚을 기업부터 만기 때 부채를 회수하려고 할 것입니다. 성장주는 돈 버는 캐시카우가 아직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업부터 유동성이 마르면서 어려워지는 것이죠. 파산할 위험이 커진 기업은 이를 시장에서 기가 막히게 알고 주가를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금리를 올렸을 때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캐시카우가 없고 재무구조가 엉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금리 오를 때 떨어진 기업에 물타기하면 골로 갑니다. 그렇다면 개미들은 왜 금리 상승기에 물타기를 해서 망할까요? 개미들은 기본적으로 성장주에 투자를 합니다. 현금 흐름이 좋은 철밥통 기업들은 이미 성장이 끝나서 주가가 안 오르죠. 그러니 이런 기업에 투자하면 부자 되기 글른 것이죠. 따라서 성장을 많이 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요. 그러나 성장주는 금리 상승기에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도 모르고 손절을 하면 죽을 것 같은 고통 때문에 돈을 더 집어넣어서 평단가를 낮추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금리 상승기가 시작되면 아주 우량하고 성장을 하는 기업이 아니라면 원금을 회복하는 데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러니 버티지 못하고 저점에 팔아버리거나 계좌를 닫고 암쳐다보는 것이죠. 결국 개미들이 부자가 되긴 글른 것입니다.
반면에 금리를 올렸을 때 주가가 버티거나 오히려 올라가는 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성장은 끝났으나 현금 흐름이 좋은 철밥통 기업입니다. 물론 현금 흐름도 안 좋고 성장성도 없으면 금리 상승기에 기업은 파산합니다. 결론입니다. 개미들은 세계 1등에 투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장성과 안정성을 둘 다 갖고 있어야 세계 1등이 되죠. 성장기에는 성장해서 주가가 오릅니다. 반면에 금리 상승기에는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니 떨어져도 조금 떨어지고요. 금방 회복하게 됩니다. 세계 1등에 투자하면 개미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